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시험 3주 완성 박세훈의 한국사에 저는 박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대체로 또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첫걸음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학교 시험 3주 완성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내신 시험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냐면 바로 저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쌤은 이런 사람이고 너희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딱 안도감을 주고 선생님과 함께 믿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한국사로 오면서 나름 굉장히 좀 설렘과 그다음 긴장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EBS에서 그래도 아직 그래도 제가 그렇게 오래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고 이 한국사로 들어온 의미가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를 가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사 과목 중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처음에 이제 수능 특강을 담당을 하면서 수능 라인을 한번 이렇게 책임지고 달려봤고요. 그에 따라서 수능 완성 2018학년도를 대비하는 수능 완성까지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파이널까지 이렇게 달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를 달렸습니다. 세계사 수능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마지막 파이널까지 이렇게 한 해 라인을 책임졌고요.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0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수능 개념부터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까지 이렇게 수능 세계사 라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사 공부를 출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한국사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한국사까지가 되겠죠. 한국사를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쌤이 좀 어필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일명 3사가 되는 겁니다. 역사 444 해서 3사를 이렇게 다 갖추게 되는 그런 강사다. EBS 안에서 이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또 해보신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저보다도 훌륭하신 또 역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장에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담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쑥스럽기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자부심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세계사 동아시아사 잘 했고 한국사도 그동안에 이런 앞에 과목들을 되게 쉽게 잘 해왔던 것처럼 한국사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택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즐겁고 쉽게 다가갈 것인지 우리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교 시험 3주 완성 내신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의 초점은 당연히 내신이 될 텐데 항상 우리가 그래도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존재하는 한 수능 얘기를 안 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수능 특강이라는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수록이 이제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갈색 표지에.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강의를 좀 구성을 할 것이냐. 일단 수능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진도를 떠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쉽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수능 한국사는 쉬워요. 그리고 이 수능 한국사에 맞추어진 여러 개념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러면 강의 수도 대체로 20강 안으로 끝내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의 수도 적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1번입니다. 무조건 학교 수업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변별력을 상대평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고 있는 교과서,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돼야 돼서 일단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수능보다는 더 넓게, 그 다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의 수가 28강, 기존 수능 강의보다는 많이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은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쌤이 이제 이 이미지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앞에서 쌤이 뭐 프린트물 교재를 올려줄 거야. 발간 교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떻게 좀 기본 패턴으로 좀 진행을 시켜 드릴 것이냐. 이 수능 특강이란 교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수능에 맞춰졌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 안에서 쉽게 나오는 것 뿐이지 내용은 아주 충분합니다. 이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수능보다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교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분명 한 가지 출판사의 한 출판사의 교재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대비를 할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한국사 교과서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추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잘 된 그 교재가 바로 이 수능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세세하게 공부를 하면은 내용이 충분해집니다. 수능은 당연하고 내신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해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드리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다 끌고 오면서도 가장 많이 보는 출판사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학교에서 많이 볼 그런 출판사의 내용에서 좀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프린트물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교재로서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고등학교 입학하고 쌤이랑 같이 출발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3 될 때까지 모든 모의고사와 실제로 고3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맞이하게 될 그런 수능까지도 대비는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이 28강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됐고 소화도 됐고 쌤 내신도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3 때까지 한국사가 그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미 수준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그러나 내신 시험인데 쌤이 막 나는 쌤은 샤머니야, 쌤은 쪽집게야 하면서 막 이거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영순위가 학교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들도 하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아마도 수능이실 거예요. 아마 수능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먼저 1순위가 되긴 하겠지만 분명히 학교 수업 안에서 선생님이 그러나 난 이걸 강조한다. 이거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 그 오만하게 학교 수업 제대로 듣지 않고 뭐 막 이렇게 잠자고 막 피곤해하고 막 다른 거 막 더 우선시로 하면서 난 강의로 커버해버려야지 이런 오만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로는요 여러분 맥시멈으로 제가 잡아도 100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100%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따라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스스로 학교 수업 소화하고 복습할 때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복습의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쌤이 여러분들의 복습을 가장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교재표 놓고 다시 읽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 인강 하나를 들으면서 배속 조절하면서 중요 포인트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림 자료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인강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강의 진행 방식, 수업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대한 좀 학교 수업 느낌이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디가 공부하고 있는지 계속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역사 과목은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쌤이 그냥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탁탁탁탁탁 패턴을 밟아 나가면서 할 건데 자 1단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린 지금 어디에? 이것부터 항상 하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하지? 내가 지금 구석기 공부하고 있어. 내가 지금 청동기 하고 있어. 나중에 쭉 나가서 내가 지금 조선 전기에 위치해 있어. 이걸 반드시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든 쌤 인강이든 잘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짚고요. 진도가 나갈 때마다 노란색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서 이제 1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앞에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부분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자, 오늘은 이 강의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역사가 전개될 거고 이 흐름 속에서 이 부분 내용을 본문으로 더 자세히 볼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1단계 됐죠? 자, 이제 2단계로 가면 제가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 그 교재를 같이 한번 보고 더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목 이렇게 주고 교재를 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재를 보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때의 빈칸은 되게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그런 중요한 키워드 포인트 단어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 선생님마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체크해놓고 저와 함께 들어와서 복습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쉬어가는 그런 코너도 마련을 해드릴 것이다. 이 한국사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로 남한 지역에 일단은 남한 지역에 국한해서는 어디든지 가보고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쌤이 사진 자료 활용해서 내가 직접 다녀온 부분들, 유물 유적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다음 4단계 세훈쌤의 새특이다. 요거를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우리 내신 강의고 내신이 반드시 여러분 이제 상대평가인 그 시험 잘 치는 것도 일단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가 되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 고교 생활의 마무리가 뭡니까? 이 생활기록부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이 생활기록부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의 역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새특을 입력을 해주실 건데 또 공교롭게도 이 새자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세훈쌤의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본 코너를 강의마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 강의마다 막 이렇게 넣어드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막 주제를 쌤이 막 억지로 하다 보면 다소 막 비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주제는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한번 찾아봐봐. 그러면 정말 새특이나 발표 자료가 좋은 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너네 그 생활기록부에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코너를 제가 마련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강의 꼭지에 말미에 하나씩 던져드릴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학교 수업에서 한번 활용해봐, 발표해봐 이런 것들 하나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뭐랄까 저만의 제 강의만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민생, 발전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이 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찾아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시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 제시를 해드리겠다. 이게 새특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순 키워드 게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키워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말 나오면 뭐야? 이 말 나오면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갖춰야 될 감각입니다. 내신 시험 볼 때 무조건 이게 먼저 잘 된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 시험은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 말 나오면 뭐, 이 말 나오면 뭐 이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너까지 하면서 하나의 그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진도 이렇게 나가는 패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짠! 자, 이것이 바로 학교 시험 3주 완성 박세훈의 한국사 수업 패턴이 되겠고 앞으로 28강 완강할 때까지 이 패턴으로 쭉쭉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뭐 OT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저의 이제 정보를 클릭해서 다른 강의들도 한번 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되게 어떤 선생님보다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막 좀 파격적으로 다소 막 되게 파격적이시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강의만큼은 저도 이제 한국사 이렇게 딱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도 됐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아마 수업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저의 좀 그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거고 그에 맞춰서 정말 누구보다 쉽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집으면서 의미 있게 나갈 수 있는 한국사 수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1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